코로나19 발 실업 대란이 본격화가 되면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고용보험 확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성우 기자, 우선 현재 일자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코로나19 터지고 일자리 상황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네, 일단 통계청이 내놓은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감소폭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 5월 24만 명이 최대입니다. 코로나19로 3월 말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달 초까지 이어진 걸 감안하면 아직 발표가 안 된 4월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분기 고용 상황 악화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여기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하죠. 네,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감이 있을 때만 일을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시직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42만 명이 줄면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고요. 일용직도 1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타격을 받은 숙박과 음식점 등에서의 근로자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정말 타격이 큰데 사실 정부가 최근에 다소 완화된 생활 방역 지침,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 것도 따져보면 이렇게 심각한 고용 상황 고려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면서 정부는 고심 끝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경제 방역 카드를 빼든 겁니다. 감염 우려가 아직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고용 충격 등 경제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입니다. 김 기자, 그럼 다른 나라들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는 실직으로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별로 경제활동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로 공장이나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만 3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동 제한과 상점 폐쇄 조치가 내려졌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로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사실 실직 때 경제활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 또 고용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시직 또 일용직들은 이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가입을 하지 않아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요. 임시직은 3개월 이상, 일용직은 한 달 미만으로 고용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입을 했어도 근로기간 180일 이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피하는 편법 계약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은 저소득층이 많은데요. 사업주와 절반씩 내는 보험료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되면서 다른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직종들은 어떤 거고 이들 직종의 직군들은 얼마나 좀 타격이 있었습니까? 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프리랜서와 대리기사 그리고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같은 고용직 근로자들은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꼽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리기사 중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 기사분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하러 나가도 일감이 없으니까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러 아예 나갈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아예 저녁에 쉬고 낮에 건설적으로 정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일감이 없어가지고 오래 일을 못할 때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게 굉장히 크죠. 경력 10년 차인 방과후 음악 강사도 코로나19로 일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3, 4, 5월까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직종이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지금 저희는 아이 보험금을 깨서 생활하고 있어요. 시민분들 얘기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뭐 이럴 때 고용보험이 역할을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뭐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한계, 사각지대가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김 기자,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고용보험이 커버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3월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3월 경제활동 인구는 약 2,779만 명인데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절반이 안 되는 약 1,379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고용 충격을 완화할 안전망이죠. 이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청와대가 이거 관련해서는 처음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언급이 나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개최한 한 정책 세미나에서 먼저 운을 뗀 겁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협의를 제안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라면서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겁니다. 우리 일자리 정책이 이제 좀 더 넓은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종합적으로 자리매김해졌으면 좋겠다.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니까 더불어민주당 또 기획재정부도 말을 얹었단 말이죠. 네, 먼저 강 수석의 발언 다음 날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쌓아 올린 제도의 성벽이 코로나 해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면서 우리도 고용 충격에 대비해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힘을 실어준 겁니다. 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장 시행에는 무리가 있지만 먼저 화두를 던져놓고 여론을 지켜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낸 건데 야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현재 지도부 구성 문제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일단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수위를 두고는 전면적일지 제한적일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둘 다 야당이지만 방향성이 다른 야당인 만큼 뭐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이렇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뭐 다른 나라들은 고용보험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와 덴마크도 현재 우리가 논의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정규직 근로자들만 고용보험이 활성화돼 있는 편인데요. 대신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들에게는 보험이 아닌 정부가 직접 복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